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페노션입니다. 자, 일단 저PBR주 혹은 저PBR 우량주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아마 대한민국 증시는 반도체 그리고 저PBR 우량주 이 두 가지 섹터가 주도 섹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당분간 그런 흐름이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짜잘짜잘한 섹터들, 짜잘짜잘한 뭐 화장품이라던가 혹은 미용기기 이런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만약에 주도 섹터에서 차기 주도 섹터로 방향성이 넘어갈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의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섹터들을 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PBR 우량주, 반도체 이 두 가지가 주도 섹터인 것은 맞아요. 다만 그렇다면 페노션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페노션은 당연히 저PBR 우량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가지고 있는 현금만 해도 무려 8천억이 넘습니다. 8천억이 넘어요. 현금이 8천억이 넘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은 대략 한 2조 3천억 정도 되고요. 그 PBR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면 0.68, 그리고 내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0.5가 안 돼요. 보통 팬데믹 기준, 그러니까 2020년 전 기준으로 PBR 하단 기준이 0.8 정도였습니다. 근데 0.5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업황이 안 좋아졌느냐? 아니죠. 업황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적이 1,500억, 1,000억 정도 나왔다면 이제는 2,500억, 3,300억, 4,500억 이런 식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의 페노션과 지금의 페노션은 애초에 다른 기업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LNG선이라던가 혹은 벌크선은 물론이고요. 원래 벌크선사니까요. LNG선 혹은 VLCC 이런 식으로 좀 원유라던가 혹은 LNG 운반선을 꾸준히 매입을 해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다양화까지 이루어진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고요. 그리고 워낙에 저평가 있다 보니까 또 평균적으로 평균적인 PBR 밴드보다 오히려 좀 더 내려가 있다 보니까 아마 가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페노션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저PBR 장세, 저PBR 주들이 주도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도체가 주도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반도체는 개인이 이끄는 장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PBR 주들은 기관이 이끄는 장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PBR 관련주들은 기관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주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무엇이냐? 바로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수급에 대한 그런 어디의 수급인지, 투신의 수급인지, 기타 금융의 수급인지, 연기금의 수급인지, 외국인의 수급인지 이런 것들은 딱히 중요하게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번에는 훨씬 더 좀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 바로 기관들이 사모으는 그런 종목들이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최근에 저PBR 주들은 기관이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은 역시나 별로 상승을 못했어요. 그리고 기관이 들어와야지만 이제 상승을 크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연기금 보세요. 페노션의 연기금이 무지막지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PBR 관련주들의 그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연기금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수급은 꽤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2월 7일이니까 2월 7일부터 급작스럽게 들어오고 있죠.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저PBR 주들이 좀 날뛰고 있는 가운데서도 페노션은 그다지 이제 조용했다가 이제 이때가 이제 할인그룹의 HMM 인수가 결렬되었을 때예요. 사실 HMM을 인수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페노션을 통해서 대략 한 3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 유성증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급전직하했죠. 그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와중에 연기금 기관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할인의 그런 인수가 결렬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성장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일단 지금 고나물 BDI 지수가 이제 비수기예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평년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 중국이 일단 부동산 쪽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일단 하방을 잡고 있고요. 여기서 더 이상 안 좋아질 거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도 물론이고, 특히 인도라던가 혹은 미국이라던가 여러 신흥국들 이런 쪽에서 인프라 투자를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벌크선에 대한 운임이 생각보다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페노션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비벌크선 중에서 LNG선을 8척 정도의 인도를 받아요. LNG선을 8척을 인도를 받습니다. 대략 한 1조 원 이상을 들여서 8척을 사들인 건데 이게 올해 인도를 받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8척을 샀죠. 현재로서 LNG선 한 척에 3천억이 넘는데 이런
페노션 같은 경우는 약간 8척을 1조 3천억 정도, 1조 3천억 정도로 이제 인수를 한 것이니까 대략 2천억도 안 되는 가격에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정말로 한참 에너지선이 가격이 낮을 때 그때 8척을 수주를 넣음으로써 발주를 넣음으로써 굉장히 좋은 그런 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올해까지 8척이 이제 전부 다 인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실적부터는 퀀텀 점프가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많고 저평가되어 있고 가지고 있는 현금도 많기 때문에 지금의 저 PBR 장세, 지금의 저 PBR 그리고 밸류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가장 그 걸맞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에 페노션이 지금까지 주주들을 무시해온 행보들이 굉장히 커요. 일단 실제로 보시면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책이 거의 없어요. 변수율이 그래봤자 뭐 1%, 1.85%, 2.62%에 그쳤습니다. 실적이 이렇게까지 급등하는데 이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사실상 주주들을 기만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기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 기업들, 이제 벌크 회사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SBLK, 스타벅스 캐리어스가 있죠. 지금 보시면 주가가 꽤나 좋단 말이에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 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때문에 사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오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주 환원책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중국 쪽에 이제 비중이 높은 중국 쪽에 비중이 높은 벌크선사인 골든오션 그룹도 중국의 부동산 하방이 혹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하방이 잡혔다는 판단과 함께 가장 빠르게 급등하고 있죠. 이것도 대형 이제 벌크선사입니다.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럼 페로션은 벌크선사뿐만 아니라 이제 LNG 운반선도 하고 원유 운반선도 한다며 그쪽에 시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이제 DH홀딩스 마찬가지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프론트라인 마찬가지입니다. 프론트라인도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과 대한민국의 페노션의 주가 흐름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페노션이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라던가 밸류 프로그램의 말미암아 이런 식의 좀 이슈가 불 수 있다면 다른 이제 해외 기업들과 비슷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주 환책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밸류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페노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바뀐다거나 혹은 실제로 주주 환원책이 펼쳐질 경우에는 외국 선사들을 따라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페노션의 지금 현재의 행보는 물론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럼에도 HMM 인수가 결렬되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거래량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얼마나 빠르게 크게 사들였냐 지금 한번 보시면 상장 이후에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상장 이후에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역대 최대 거래량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저가 부근에서 기관들의 물량 매집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간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흐름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현재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주도 섹터로의 면모가 저는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저도 페노션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지만 이제부터는 소외될 이유가 딱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관들의 매집이 워낙에 많이 이루어졌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 PBR 관련주들 그리고 우량주들 관련주들 해서도 상당히 좀 유의미한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페노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컨테이너 선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분량을 늘릴 거라고 이제 그걸 주장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벌크선 쪽에 추진됐던 비중이 다른 쪽으로 좀 옮겨지면서 사실 다른 벌크선사와 다르게 그다지 저평가될 이유가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보통 이런 해운사들 또 뭐 에너지업도 마찬가지고 워낙에 그 사이클마다 그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해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지 물량이 너무 과도하게 잡히면서 이게 숏을 쳐버렸어요. BDI 지수 숏을 쳐버려서 최근에 BDI 지수가 굉장히 급등했죠. 일단 손실을 굉장히 크게 봤다라고 이제 어닝콜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이제 그런 쪽이 일시적인 비용이라는 점에서 2분기 실적 혹은 올해 1분기 실적부터는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작아질 것이고 따라서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것을 보거나 혹은 저평가를 보나 아니면 현재 주도 섹터를 보나 기관들의 매집을 보나 지금의 페노션의 주가는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가가 되었다라고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수혜주 운항에 대한 차질이라던가 혹은 홍해 운항으로 차질로 인해서 이런 BDI 지수가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강세를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관심을 두고 좀 지켜볼 하겠다. 따라서 주도 섹터에 많이 주목을 한다면 집중을 한다면 반도체 그리고 저PBR 우량주. 참고로 저PBR주들은 종목을 선정하는데 좀 중요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이 없는 기업들 혹은 현금 흐름이 좀 나쁜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이마트처럼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마트가 처음에 밸류 프로그램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이마트에 대해서는 꽤나 부정적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좀 길게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마트는 그러니까 저PBR 주인 것은 맞고 이제 국민들에게 워낙에 좀 각인이 되어 있는 기업인 것은 맞지만 첫 번째로 현금성 자산이 없다. 대부분의 자산이 건물, 뭐 이마트, 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할 만한 그 현금이 없다. 두 번째로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한다. 네, 현금을 좀 벌어들여야지만 네, 벌어들였지만 주주 환원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런 밸류 프로그램에는 잘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저는 이마트에 대해서는 꽤나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나 제 분석대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현금을 잘 벌어들이면서 현금성 자산이 맞는 기업들에 많은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역시나 휴지스틸이다. 이렇게 휴지스틸이 아니라 페노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참고로 휴지스틸도 투자하고 있어요. 휴지스틸 투자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뭐 LS 같은 경우도 투자하고 있고 이건 최근에 투자했습니다. 역시나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노션도 이제 슬슬 지켜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저PBR 우량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그중에서 페노션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